네, 제3절 철도시설 관리권 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005년도 이후로 이제 철도청이 없어지면서 운영 부분과 시설 부분으로 기반 시설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이제 철도시설 관리권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6조 철도시설 관리권 1항 국토부 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이용한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철도시설 관리권이라고 법률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설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설정이라는 단어를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혹시 전세권 설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를 만약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전세에 들어가는 날 동사무소에 내가 전입했다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긴 하죠. 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에 내 이름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절차가 필요한 서류하고 있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보통 이걸 등재를 하는데, 그걸 전세권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철도시설 관리권 설정도 내가 이런 철도시설 관리권을 가지고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걸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철도시설 관리권을 설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항 철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철도시설 이 관리권 등록령이라고 그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부가 있는데, 등록부가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되어 있고요. 갑구에는 철도시설 관리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앞에 표제부가 있고 다음 갑구, 을구가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게 되는데, 부동산 이제 등기부 등본하고 좀 비슷하게 이런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권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조 철도시설 관리권의 성질입니다. 철도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권이라고 하면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이제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채권은 그에 대해서 이제 청구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려줬어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1억을 안 갚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 1억을 안 받을 테니 그 집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집을 그냥 들어가서 내 집처럼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거 하려고 하면 법원에 청구해서 내가 청구권 채권이 1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청구하는 건 채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물권입니다. 즉 철도시설 관리권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청구권이 아니고, 이거는 그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그런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적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시설 이제 그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보면 이제 아까 표제부, 갑구, 을구처럼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처럼 거기에 소유권이나 갑구, 을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중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거, 그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8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 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이해는 되시죠? 근데 철도시설 관리권에 저당권이 설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저는 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해했던 한 거는 요게 이제 2022년도 동인천 역사가 이제 그 점유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국가로 귀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각종 유치권이나 저당권, 뭐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어서 지금 이제 소유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 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29조 권리의 변동. 네, 29조 권리의 변동은 철도시설 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등록부를 한번 이제 보시면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요 표제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갑구에는 철도시설 관리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을구에는 저당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철도시설 관리권, 저당권의 내용이 철도시설 관리 등록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에 대한 설정, 변경, 소멸, 처분이 있으면 거기에 다시 등재해야 되겠죠. 등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2항 철도시설 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이제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령이라고 명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 30조 철도시설 관리대장입니다. 철도시설 관리대장은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철도시설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된다. 그리고 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비치 및 기재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부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정부에 기재돼 있어 정부에 가지고 있는 내용 공부로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큰 효력을 가지고 있죠. 아까 전세권 설정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철도시설 관리권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절차도 어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고 변경을 하려고 하면 등재를 하는데 그 효력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만 철도시설 관리대장은 이 관리하는 자가 별도로 이 관리대장에 작성해갖고 비치하고 뭐 기재사항 하는 걸로 장부 같은 걸 이제 장부를 작성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시설 관리권 등록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